당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 시간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 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했습니다. 조사 예정 시간을 불과 10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충분히 다 얘기했다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엄두를 못 낼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차 조사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 3명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를 검토하지도 날인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되면 혐의 확인을 위해 법정에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 어쩔 수 없게 되자 버티기 2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여전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법조팀 이혜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이 윤 대통령의 행태가 참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어제는 묵비권, 오늘은 불출석. 이것도 법을 잘 아는 법 전문가의 전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향후 재판에서 도움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내놓고는 검사 질문에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요. 왜 그러는 건지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해보니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줄 알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 등 10명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죠. 앞선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수사기관에 끌려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경우에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라는 겁니다. 어제 조사 후 조서 열람이나 날인을 거부한 것도 재판 때 불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가면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서 혐의를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형식적인 외관을 갖췄지만 야당이 무제한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특검 거부는 범죄 자백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법꾸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데 권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거부권 폭정이다. 눈물겨운 사랑꾼이 아닌 공사 구분 못하는 모자란 범부다. 국민과 어쩌겠다고 못 박은 최악의 거부권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오는 28일 재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여야 모두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을 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최상병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까지 양대 특검법으로 6번째 재표결인데 이번에도 관건은 여당 이탈표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을 거치며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을 다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갈등이 이탈표 규모를 키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내 갈등과 특검법 표결은 별개라는 분위기가 우세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을 두고는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입니다.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정상적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반론적 견해도 함께 실었습니다. 헌정사상 거부권 행사가 두 자릿수를 넘긴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24회로 2명뿐입니다. 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